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어 강대국을 만드는 모임의 즉 극광모의 강사 최준성입니다. 오늘은 제4탄 고난이도 문제 제4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선지 8번의 빚쟁이가 행동의 정도를 지나친 사람을 뜻하지 않나요? 그랬어요. 이 쟁이라는 접사가 행동의 정도를 지나친 사람을 뜻하지 않나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접사라는 것은 뜻을 제한해 주죠. 뜻을 더하거나 제한해 주는 역할을 하는 접사의 뜻으로 이 쟁이가 행동의 정도가 지나친 사람을 뜻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선지 5번에 구경꾼이 어떤 장소에 모이는 사람을 뜻하는가요? 여기서는 또 꾼이라는 접사가 어떤 장소에 모이는 사람을 뜻하는가요?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정답 3번이라는데 선뜻 동의가 되지 않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보기에 문제와 관련하여 학생이 발표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답이 3번이래요. 3번만 볼게요. 디귿의 쟁이는 성격이나 행동의 정도가 지나친 사람을 뜻할 때 씁니다. 이게 틀렸다고 얘기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니까 쟁이라는 접사를 정의를 어떻게 했으면 성격이나 행동의 정도가 지나친 사람을 뜻할 때 쓰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답이 틀렸다고 얘기를 했고요. 질문자는 5번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5번 볼게요. 꾼은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뜻하지만 구경과 결합하면은 어떤 자리를 모르는 사람을 뜻합니다. 의미합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사실 궁금하면 국어 표준 대사전을 찾아보면 이게 뜻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5번이 맞습니다. 댓글을 다는 그 선생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쟁이는 사람의 성질이나 특성, 직업 등을 나타내는 어근뒤에 붙어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그렇죠?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3번은 틀린 내용이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3번 보겠습니다. 3번을 보면 쟁이는 어떤 성격이나 정도가 지나친 사람이다. 이 지나친이 틀렸다는 것이죠.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그렇다고 해서 지나친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으면 댓글 일림의 말씀이 어렵습니다. 덧붙여서 꾼은 그 일을 잘하는 사람, 어떤 일을 하려고 몰려든 사람을 뜻하기에 구경꾼이 어떤 장소에 모이는 사람을 뜻하는 것은 맞습니다. 행동이라는 게 지나친 것은 보가 적절하다는 거죠. 떡보, 술보, 울보. 그렇죠? 떡 먹는 게 지나친 사람이 떡보, 술을 지나치게 먹는 사람이 술보, 울기를 지나치게 하는 사람을 울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 2님이 문제는 자의석 해석보다 사진 검색이 가스갑니다. 그래서 사전을 검색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깔끔하게 답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뭐의 기출일 텐데 거의 표준국어 대사전이 기준이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그 단어의 뜻을 살 때는 사전 찾아보는 게 최고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꾸는 명사는 그렇죠. 그러니까 빚쟁이는 남에게 빌려준 사람을 낮잡아 일으키는 말이다. 또 빚을 진 사람을 낮잡아다.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몇 번이 정답일까요? 선생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이거 잘 안 보이네요. 이거 내용을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뭐 원미동 사람들에 나오는 것인데 여기서
어떤 분이 나오면은 김반장하고요 형제 슈퍼가 나오는데 김반장하고 형제 슈퍼가 경쟁을 하죠. 경쟁을 하는데 왜 경쟁을 하냐? 다 김반장이나 형제 슈퍼나 공통점은 도시 소심이 되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각 똑같은 물건을 취급하면서 가격 경쟁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김반장이라는 사람이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가격을 내렸습니다. 내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여기 잘 안 보이지만 그런 상황을 제시하고 있고요. 아우, 이게 너무 안 보이는 애요. 이게 답이 2번인데 2번 답지만 읽어드릴게요. 내 집에서 뇌물고 파는데 왜 신경 쓰는 것이? 근데 여기 문제는 김포 슈퍼 입장에서의 말로 보기입니다. 김포 슈퍼하고 김반장하고 경쟁을 하는데 김포 슈퍼하고 김반장 경쟁하는 과정에서 김반장이 가격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해요. 김포 슈퍼의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겠죠. 왜? 가격을 내는 사람은 김반장이기 때문에 내 집에서 내 물건 파는데 왜 신경을 써?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김반장이 말이지 김포 슈퍼의 말은 아니죠. 그래서 댓글에 넣으면 2번이 답일 것 같다.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하는데 이 문제는 앞의 내용도 봐야 정확히 풀 것 같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4번 김반장이 김포 슈퍼와 같은 물품을 추가로 취급하는 것을 볼 때에는 맞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근데 1번 그죠? 댓글 읽음이 말씀한 것처럼 2번이 맞습니다. 가격을 내린 것은 김반장이므로 2번과 같이 김반장과 김반장이 말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4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기 말로는 같은 업종에 거리를 둬야 한다더니 자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게 김포슈퍼였죠. 아니 여기서 김포슈퍼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김반장이 똑같은 물건을 취급을 했어요. 근데 김반장이 거리를 둬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왜 거리를 무시를 하고 김포슈퍼가 말하는 물건하고 똑같은 물건을 파냐 이거예요. 그럼 이거 김포슈퍼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하기 전에 너무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이 너무 흐리게 나와서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거의 안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신 제가 말로 하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일이행이 대꾸법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대꾸법. 학교생이 뭐라고 설명할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일이행이 대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대꾸냐 아니야. 그죠? 그게 여기서 뭐 대꾸법 하니까 시의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시행에 대꾸법이 해당되느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꾸법이라는 것은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짝을 이루면서 문장 구조가 반복될 때 그거를 대꾸라고 하죠. 실제로 보겠습니다. 그런지. 근데 일부대 일행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메인 부부의 노래 그 신 것 같아요. 눈 내려 어두워서 길을 잃었네. 눈 내려 어두워서 길을 잃었네. 갈 길은 멀고 길을 잃었네. 내가 보건대는 대꾸가 이게 성립되나요? 여기는 눈 내려 어두워서 원인, 길을 잃었다고 얘기를 하고 결과 갈 길은 멀고 그죠 멀고
그죠? 벌복. 이건 엔드입니다. 엔드. 길을 잃었네. 길을 잃었네. 길을 잃었네. 식구는 반복이 되지만 글쎄 이거를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저는 대꾸로 보기 힘든데 아니, 선생님께서는 학교쌤은 이거를 대꾸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어느 참고서에도 이것도 대꾸로 나온다고 그런 걸 내가 들은 것 같은데 다음 그 댓글을 보겠습니다. 댓글 1. 길을 잃었네 반복. 즉 뭐예요? 통사구조의 반복으로 설명하자요. 통사구조의 반복이 성립이 되면 대꾸도 성립돼요. 왜냐하면 대꾸는 통사구조의 반복의 하위 항목입니다. 그러면 대꾸가 되면 당연히 통사구조가 반복이 되겠죠? 그죠? 통사구조가 반복. 이 통사구조는 문장구조의 반복이기 때문에 주어 서술어의 구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길을 잃었는데 식구는 될 줄 몰라도 문장구조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 이분은 통사구조, 문장구조의 반복이다. 길을 잃는 하나의 문장으로 보고 이거를 이렇게 통사구조의 반복으로 설명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길을 잃었네라는 식구의 반복으로 보인다. 저의 입장은 길을 잃었네가 문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식구는 돼도 구는 돼도 문장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대꾸는 서로 대응되는 어구를 나란히 놓은 것을 말하는데 일례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통사구조의 반복도 문장구조의 반복에 일어나야 하지만 그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문장구조라고 보는지 않는 것이죠. 더욱이 통사구조의 반복은 앞뒤 문장에서 일어나기 어려워 연과 연 사이 즉 시 전체에서 구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통사구조의 반복은 앞문장과 뒷문장에서의 반복에서 거의 저는 못 봤습니다. 이 통사구조의 반복은 연과 연 사이에 전체에서 보이는 것이지 앞문장과 뒷문장에서 통사구조의 반복이 나오는 것은 거의 못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이 뭐라고 답변을 하면 선생님,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길을 잃은 애가 하나의 통사구조고 이거를 하나의 문장구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하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분은 길을 잃은 애가 하나의 문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잃는 애가 반복됐기 때문에 그저 통사구조의 반복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댓글 1위가 뭐라면 학교 문제는 학교 선생님이 제왕입니다. 그렇죠. 학교 선생님들은 설명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대꾸라고 했으면 그게 대꾸라는 거예요. 참 맞는 얘기죠. 완벽한 형식의 대꾸는 아니지만 식구 반복을 통한 의미적 대꾸로 학교 선생님 파악한 모양인데요. 그냥 학교 선생님 말씀 믿으라고 하세요. 수능에서는 대꾸가 아니라 식구 반복이라 해석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는 수능의 어떤 개념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능에서는 식구 반복이라고 해석할 거래요. 선생님 길을 잃은 내가 하나의 통사구조고 이것이 반복되었다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예요. 학교 문제는 선생님이 제안합니다. 한 얘기 또 합니다. 완벽한 형식적인 대꾸는 아니지만 식구 반복에도 의미적 대꾸로 학교생 모양인데요. 그냥 선생님 믿으라고 했어요. 수능에서는 대꾸가 아니라 식구 반복. 이게 그냥 더블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했으면 선생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사란 단어가 모여 문장을 이룬 걸 말하는데 길을 잃는 날 놓고 보면 통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님이요. 당신은 이거 한용운의 찬송 같은데요. 님이요. 당신은 몇 번이나 단결한 금결입니다. 뽕나무가 산호가 되도록 천국의 사랑을 받았었어. 님이여 사랑이여 아침이여 첫걸음이여. 님이여 똑같은 문장 구조가 반복되네요. 당신은 의가 무엇고 그 상의 보는 것을 잘 아십니다. 이렇게 하고 거지에 거친 밭에 보글씨를 뿌리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님이여 사랑이여 오늘의 술이여 여가 반복되네요. 여가 반복되네요. 하면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렇게 저는 그 한용운의 찬송으로서 이렇게 연과 연 사이에 연과 연이 문장 구조가 반복되겠다. 뭐뭐 이어, 뭐뭐 소서 이렇게 종결음으로 끝나면서
그저 문자가 반복된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댓글 3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으면 선생님께서 길을 잃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학교쌤이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학교쌤은 학교쌤이 신. 그러나 학교쌤은 학교쌤이 신이다. 그러니까 학교쌤의 이미 설명한 대로 답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눈 내리는 길을 걷고 신을 가지어 눈사람이 되어서 글쎄요.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도 했고요. 그러니까 댓글 이님이 뭐라고 얘기했으면 수능국어와 달리 학교 내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생에게 학교 선생님이 틀린 거를 가르쳐줬더니, 그렇죠. 학생에게 틀린 거 가르쳐줬더니 학생만 손에 보내고, 그래서 뒤로는 수능과 학교 내신을 구분했다. 그렇죠. 수능에서는 그렇죠. 그런 이번 얘기는 수능에서는 이거는 대꾸가 아니다 되는 거고, 학교 내신이 학교 선생님이 대꾸라 그러면 학교 내신 볼 때는 대꾸라고 답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 사님이 눈 내려 어두워서 길을 잃었네. 갈 길은 어두워서 길을 잃었네. 그래서 대꾸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분은 뭐냐면은 그 주어가 생략됐다. 그래서 대꾸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도 의문을 변동하는데 학교에서는 탈락으로, 잡서 평가부터 또 탈락으로, 코너로. 그다음에 학교쌤의 자습시는 교체로. 저는 학교쌤을 따르라고 했죠. 이렇게 학교쌤을 의견하고 교과서하고 평가 문제의 의견이 다를 때 학교쌤이 말한 대로 그런 대로 알아라. 그리고 또 내신 볼 때는 그렇게 쓰라는 얘기야. 학교쌤이 설명하신 대로 쓰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건 공통이네요. 여기까지 보면 이 댓글 다는 선생님의 공통되는 의견은 그죠? 자습서나 개념과 달라도 학교쌤이 설명한 대로 써라.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 댓글 오는 선생님의 의견이 공통됩니다. 그러니까 댓글 사님이 학교 선생님을 교체할 수도 없고 탈락할 수도 없으니 그냥 묻지요. 그렇죠. 그냥 학교 선생님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댓글사가 또 자료를 하나 올렸는데요. 눈 내려 어두워서 길을 잃었네. 갈 길은 멀고 길을 잃었네. 요 문장이 댓글하고 어떤 참고서 아니면 자습서에서 나온 거를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린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문제집이면 이게 어떤 문제집이고 어떤 참고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교과서에 이 참고서에 의하면 이거 대꾸라고 설명해 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죠. 우리 조상들께는 대꾸를 운율을 위해서 구사하던데, 그렇죠. 표현기법, 그죠. 고전시의 표현기법에서 대꾸가 가장 많이 나오죠. 다 고전시는 다 노래 가사이기 때문에 리듬감을 살리기 위해서 대꾸를 제일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대꾸가 맞다면 통사구조 반복도 맞습니다. 대꾸는 통사구조 반복의 일종이기에 이런 얘기죠. 그렇죠. 대꾸가 맞다면 통사구조의 반복도 맞다. 왜? 통사구조의 반복은 대꾸의 상향복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궁 중일 문제를 보다가 이상한 거 질문드립니다. 형태소의 개수를 물은 문제인데 다 같이 활자구자에서 형태소가 5개가 맞다고 나왔어요. 다 같이 활자구자 6개인가 아닌가요? 이 6개가 맞죠. 근데 이 문제가 가치는 부사죠. 부사예요. 이거는 같다에다가 이라는 접사가 붙어갖고 부사가 된 거니까 이 접사도 하나의 형태소죠. 그래서 가치를 각과 이를 따로따로 이거 2개를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6개가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5개가 맞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문제에서. 문제가 잘못된 거죠. 댓글이님이 가치는 부사인데 형태소를 같하고 이라고. 그 가치는 부사이지만 같하고 어간 같하고 이 접사 이거를 구분해야 구분해야 하나요? 그럼 구분해야 되죠. 2개를 계산해야 되죠. 네, 이가 부사자 전미사다. 그러니까 이 댓글 읽으면 뭐냐면은 이 가치가 부사인데 하나의 형태소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이 이님이 뭐라고 반박하면 아니요.
그죠? 여기 이가 파생 전미사기 때문에 두 개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댓글사님, 댓글일님 품사를 묻는 게 아니고 형태소를 묻는 거예요. 그렇죠. 접사는 형태소예요. 그렇죠? 형태소다. 그 형식 형태소잖아요. 접사가. 이 형식 형태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사님이 같다에서 어감과 어미를 구분해 훨씬 자의가 된다. 같다에서 파생접사 이가 붙은 곳으로 옵니다. 그래서 6개다. 즉 같다가 2개니까 그 이 문장은 전부 합쳐서 6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댓글 1님 빼놓고는 다 댓글 2님과 3님과 4님은 의견이 같아요. 가치는 형태소가 2개다. 하나가 아니라 2개다. 라고 하니까 댓글 1님이 댓글 4님 이거 착각해서 꼬리를 착내네요. 자기가 잘못 알았다. 이게 가치는 2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댓글 5님이 뭐라고 또 이렇게 부언을 하면 표준국어 대사전에다 형태소 분석을 해놨는데요. 이 앞에 붙임표가 있는 거 보니까 이는 접민사군요. 그래서 6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 붙임표가 있으면 이거는 다른 형태소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가 접사다 이거죠. 접사. 그래서 6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표준 국어대사는 또 첨부를 했네요. 같이. 여기였죠. 갓 어간에다 여기다 붙임표를 붙였어요. 그래 이. 그래서 이가 접사다 이런 얘기죠. 자 마지막 문제 하겠습니다. 늦자가 늦더이는 파생으로 뒤져 있는데도 그죠? 비통사적 합성어로 기록한 학교가 맞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게 늦을 이게 접사냐 아니면 어근이냐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파생어로 본 거는 늦을 접사로 본 것이고 그 비통사적 합성어로 본 거는 늦을 어근이라고 본 거네요. 저도 학생들은 무조건 학교를 따라 가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했는데요. 표준국어 대사전을 보면 늦이 접사로 되어 있으니 선생님 말씀대로 파생어가 많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비통사 합성어로 설명한다니 우리로서는 난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이 늦도이를 늦을 어근으로 보고 비통사적 합성어로 설명한다 이 얘기예요. 그게 안타깝다고 얘기했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을 검색해서 올렸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늦도이이죠. 늦도이 이렇게 하고 늦이 돼 갖고요. 이렇게 댓글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문법은 학교 수업에 문법은 학교 수업에 특히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 특히 문법에서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문법이 복잡한 것도 있지만 또 설이 갈려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 수업을 철저히 들어서 이런 내용을 시험 전에 꼭 제하기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잘못 가르친 거고 그게 맞나요? 하고 질문 좀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렇죠? 반박자를 모아서 애들한테 들려보내죠. 이게 반박자료를 모아서 애들 들려서 선생님 이런데 이건 어떤 건가요? 하고 어떤 것이 맞는지 꼭 확인 좀 해봐라. 해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댓글이가 여기 구구생활 종합상들 온라인 가나다에서 답변 중에 저자 온라인 가나다라서 항상 옳은 답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답변이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온라인 가나다에서 한번 볼게요. 늦잠 첫사랑의 형성과정강에서 얘기를 하는데 늦잠 첫사랑 강정 형성 늦잠 형성을 합성한과 파생한과 질문을 했더니 답변이 단행석 한다는 문법적 견해의 단해성을 먼저 하다. 그렇죠. 이게 견해에 따라 다르다라는 전제를 달았어요. 아침 늦게까지 잠을 이루는 늦잠은 동사 늦에다 명사 잠 첫사랑은
간영사 척과 사랑의 결합에 만들어진 합성어라고 얘기하네요. 여기 또 온라인 가나다는 합성어라고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학교문법에서는 늦잠을 합성어로, 표준국어 세대단은 파생어로 처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학교문법에서 늦잠으로 합성어로 취급하나요? 이거 좀 그러네. 그죠? 표준국어 대사단은 파생어는 확실한데 학교문법에서는 늦잠을 합성어로 해설해 놨나요? 좀 의심이 갑니다. 이런 문법적 의견을 발달하는 판단해서는 국립국어원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 늦잠을 합성어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 늘 이 답변자가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립국어원의 답변자로서 완전히 권위가 있는 정확한 답을 내려주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의 편지에 따른 문법적 의견이 있습니다. 학계 의견 중 일반적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은 학교문법이다. 일단 우리는 학교문법을 근거하자. 이분은 학교문법에서는 합성어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나 이런 얘기 또 처음 들어요. 아래림과 동영상 중간에 늦잠에 상승을 참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댓글 살림이 뭐라 그러냐. 학교문법에서 늦잠을 파생어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나 이분의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학교문법에서도 늦잠을 파생어로 가르쳐요. 2010년 3월 고3 학력평가에서 합성어를 생각해 출제했다가 오류라고 인정했다는 것이죠. 잘못 출제했다고 인정했다. 이거 파생어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국립국어원과 표준대사원에도 늦잠을 파생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학교문법이나 국립국어원이나 표준국어원이나 모두 늦잠을 파생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여기에 올라온 어떤 그 우리 스터디, 일종의 스터디죠. 스터디의 그 내용을 다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혹 여기에 나온 그 의견과 다른 의견이 계실 경우 꼭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